안녕하세요. 80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매주 목요일 날 진행하는데 공교롭게 이제 어제 다른 행사가 있어서 오늘 80차는 오늘 1월 21일 금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모신 분은 두바이 엑스포에 직접 다녀오신 오프너 DOC의 한지수 본부장님을 우선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픈어디오씨의 한지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이스 관계자분들이 이제 한림 디스커버리 정말 매주 챙겨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오늘 제가 다녀온 두바이 엑스포 좀 잘 설명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 좀 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녀오셨기 때문에 직접 저희도 가보려고 저도 사실 좀 계획을 하고 다 알아보고 티켓도 알아보고 했다가 이놈의 오미크론 때문에 자가격리가 걸리니까 뭐 도저히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엑스포는 포기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 본부장님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시면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슬라이드 쇼로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네. 네네. 네. 2020 두바이 엑스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오미크론이 이렇게 크게 확산되기 직전에 저희 11월 한 첫 주 정도에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델타와 오미크론 사이를 정말 타이밍 좋게 잘 다녀왔고, 저를 비롯해서 저희 회사에서 총 4명이 두바이를 같이 다녀왔었는데요. 네, 다행히 10일 자가격리 기간도 잘 피하고, 뭔가 그런 좀, 그나마도 두바이의 좀 그런 굉장히 더운 날씨도 이제 끝나갈 때쯤 해서 정말 타이밍 좋게 좀 잘 다녀온 것 같아서 또 아마 이제 날씨 피해서 12월, 1월 이렇게 좀 다녀오실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못 가시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저희가 좀 대신해서 찍어온 사진들이나 이것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지금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은 사실 지난 12월에 한번 저희 회사에서 주최한, 마이스 앤 투어 빅데이터 포럼에서 한번 발표를 드렸었는데, 그때 사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짧게 빨리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은 두바이 엑스포, 엑스포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이스 관계자분들이 너무나 엑스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걸 알고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그냥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두바이 엑스포는 작년에 개최가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1년 연기가 돼서 올해 개최가 됐습니다. 2021년 10월에 정식으로 오픈을 했고, 하지만 지난 그 도쿄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2020이라는 연도 그 호칭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어서 같이 특징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입장료 기준은 1일권 기준으로는 한 27.42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 금액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랍에미리트 항공 타시면 1일권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사실 두바이에서 연결편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프로모션 활용해가지고도 많이 입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등록 엑스포냐 인정 엑스포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두바이 엑스포는 아시다시피 등록 엑스포로 5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 정식 엑스포고, 2005년도에 아이치, 그다음에 2010년도에 상하이, 밀라노, 그리고 이렇게 두바이 엑스포까지 왔고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엑스포에 제가 팬심이 있어가지고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엑스포가 너무 재밌고, 저에게는 약간 테마파크 같은 그런 놀이동산 같은 그런 곳이 엑스포다 보니까 제가 상하이, 밀라노, 그리고 이번 두바이까지 3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엑스포를 이제 다녀오게 됐습니다. 아직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수나 대전 엑스포처럼 인정 엑스포만 이제 개최가 됐고, 2030년도에 이제 부산에서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엑스포의 의미로 이제 살펴보자면 사실 엑스포의 탄생부터 해서 수많은 이런 엑스포가 진행되기까지
뭐 증기기관이 최초로 전시가 된다던가 아니면 그 벨의 전화기가 처음 소개가 되고 뭐 에펠탑이 건축이 되고 뭐 비행기가 전시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근현대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발견과 발명품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짠 하고 출시되는 그런 역할을 엑스포가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의 두바이 엑스포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2020년 두바이 엑스포는 어떤 목표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엑스포 사이트하고 뭐 좀 이것들을 찾아봤습니다. 당초에 두바이 엑스포에서 세운 이제 예상 방문객 목표는 약 2,500만 명으로 이제 잡았고요. 1일 평균 15만 9천 명, 그다음에 1일 최대 25만 명을 목표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관람객 구성비는 UAE 거주자를 45%, 그리고 외국인을 55%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외국인 관람객 구성 비율이 조금 볼 수가 있는데요. 동남아 쪽에서 23%, 중동 지역, 그리고 서유럽, 동아시아, 기타 이렇게를 목표로 지금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을 했는가를 좀 찾아보니까 10월 1일 딱 오픈한 기점으로 한 달 지났을 때는 2.9만 명, 그다음에 11월 15일 차에는 3.5만 명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표시드린 11월 15일 이때 기점으로는 조금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중동의 더운 날씨가 조금 풀리는 겨울 시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글로벌 관광객들이 이제 두바이를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좀 추측이 듭니다. 그래서 11월 좀 날씨가 시원해지는 그 기점으로 참가 인원들은 조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지난 4분기까지는 좀 전체적인 수치는 다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600만 명 정도가 12월 중순 기준으로 달성을 했고 현재까지 목표 인원의 25% 달성을 했는데 사실 두바이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먼 걸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제부터 두바이 날씨가 굉장히 좋고 지금 12월, 1월, 2월 이렇게까지가 두바이가 굉장히 성수기인 날씨이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투명하지 않게 되었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두바이 엑스포에 대해서 좀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두바이 엑스포의 주제를 세 개의 소주제, Opportunity, Mobility, Sustainability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알와슬 플라자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 공간을 중심으로 예쁜 꽃잎처럼 이렇게 세 개의 꽃잎처럼 공간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관이 세 개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국가관들이 어떤 이제 구역을 선택을 해서 국가관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가관이 너무도 많고 봐야 할 게 너무나 많아서 뭐 엑스포는 뭐 저도 지난 경험으로는 아마 제가 상하이 엑스포는 한 3일 내내 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밀라노 엑스포는 좀 일정상 한 하루 정도 봤었고 이번에도 한 이틀 정도 봤는데 사실 그걸만으로는 그 일정만으로는 사실 전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엑스포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은 이제 매일매일 봐야지 아마 전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 두바이 현지에 계신 한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 내내 여유를 갖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엑스포 전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요 주제관과 국가관, 그다음에 테크놀로지적인 측면, 친환경, 문화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방역, 참가 편의 이런 주제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그 주제관 국가관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건물이 모빌리티 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 주제 중에 모빌리티 관인데 굉장히 멋있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아무래도 그 중동
중앙에 있는 나라, 그리고 중동 하면은 저희가 많이 떠오르는 부분이 실크로드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현대 기술이 모빌리티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딱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그 어떤 사막을 중심으로 한 실크로드의 역사와 그 사막의 배경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테마파크처럼 재밌게 설명을 좀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모빌리티 아무래도 요즘 전 세계가 각축 경쟁인데요. 항공, 우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시를 굉장히 좀 에듀테인적으로 전시를 했더라고요. 볼거리도 많고 뭐 이렇게 우아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주에 관련된 것도 모빌리티의 한 축으로서 담아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부터 이제 모빌리티를 보여드리긴 하지만 사실 이 주제가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이 우주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전시를 많이 하고 있었고, 정말 우주가 큰 트렌드는 트렌드구나. 뭐 최근에 CES에서도 이제 우주 관련된 전시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 우주 경쟁에 뛰어들고 있구나라는 게 좀 보일 정도로 전시 테마 중에 하나로 좀 들어왔던 부분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컨셉추얼하게 그 사막에 있는 아이를 배경으로 이렇게 나비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홀로그램 같은 건가요? 요거는 그냥 실물 전시인데요. 요즘에는 이 모빌리티관도 좀 그렇고 많은 전시관들이 좀 전시 관람객들을 건물의 위쪽으로 일단은 동선을 다 모은 다음에 이동시켜서 다 아래로 내려오게끔 이제 그렇게 전시 동선을 이제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어린 아이 모형이 되는 이걸 중심으로 사람들이 서면 그 자리 자체가 엘리베이터가 돼서 쭉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테마를 건물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다음에 마지막 나올 때까지 이 테마를 그대로 끌고 가는 그런 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모빌리티의 한 축을 굉장히 테크놀로지적인 측면과 어떤 좀 테마적인 측면을 다 담아서 전시가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주제관 중에 하나인 서스테이너빌리티관인데요. 지금 보시는 건물은 테라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테라는 이제 지구를 뜻하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이 모형은 어떻게 보면은 그 태양광 판넬로 이루어진 사막의 나무처럼 이제 보여지는 건물인데요. 이게 이제 사진보다 실물로 보면은 이 건물의 규모가 굉장히 규모도 크고, 실제로 이 태양광 패널이 태양의 방향에 맞춰서, 빛의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제 입장을 하면 그 테라의 태양광 패널 안쪽으로 이렇게 그늘들이 들어가 있고, 참관객 분들이 많은 어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임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뭔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시가 굉장히 화려하죠. 아마 이 테라 전시관 안쪽은 엑스포 이후에도 이제 상설 전시장으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전시의 표현 방법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식 전시보다는 이렇게 참가자들이 하나씩 다 만져보고 움직여보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어떤 거를 선택할래라고 했을 때 고르면 이렇게 고르고 나면은 나중에 이게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스코어보드가 나오는 식으로 다 모든 전시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전시의 방법도 다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전시 방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예를 들면 이 전시물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대해서 너는 뭘 선택할래? 라고 하는 질문을 참관객에게 이제 던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다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저 1번, 2번, 3번 안에 집어넣게 하는 그 투표 도구가 뭐냐면 골판지예요. 재생 골판지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재생 골판지가 점점 많이 쌓이면 그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추가 움직이도록. 네, 그게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답을 바로바로 보여주면서도 그 관람객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좀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전시물이었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영상으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영상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게 제가 예전에 애니메이션 박물관 같은 데서 한번 봤던 제품인데요. 그 애니메이션 효과 기법 중에 그 안에 그림이
빠른 속도로 이제 그림이지만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이게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처럼 보이는 그런 건데, 네네네.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지금 저 틈 안에 잠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곤충이라든지 자연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제 전시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이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에서 조금 더 흥미롭게 볼 수 있게끔 이런 전시물들을 구석구석 이게 배치한 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전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미래의 일 같고 나와 가까운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이게 교육적인 효과와 재미적인 효과를 다 담아서 전시가 굉장히 풍성하게 좀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물은 오퍼튜니티 관인데요. 세계 소주제 중에 한 축인데 아쉽게도 제가 여기는 지금 입장을 못 해가지고 다른 이제 블로그에서 좀 글을 찾아왔고요. 오퍼튜니티 관은 약간 구조적인 건축적인 부분으로 되게 예쁘게 되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참관객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내용들을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많이 하고 있었고요. 네. 이런 어떤 조형물과 어떤 그 조형물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적인 내용들을 프레젠테이션하고 영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시설물은 관람객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인데요. 잠깐 보시면요. 물놀이 하는 데인가요? 네. 이게 되게 규모도 굉장히 좀 크고요. 엑스포 사이트의 굉장히 중심에 있는 시설물이에요. 근데 중동이 아무래도 특히 야외가 두바이가 낮에 한낮에 굉장히 더운데요.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효과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신발 벗고 어느 정도까지는 다 들어갈 수 있게 허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더위를 살짝 피해서 아무래도 엑스포가 단순히 이제 뭐 물론 교육 효과도 많고 뭐 전시회를 관람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문화를 즐기고 조금 이렇게 일반인 분들도 즐기러 가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유흥 겸 이 시설물에 대한 감탄 뭐 이런 것들을 저희는 했던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다 큰 어른인 저희도 막 신발 벗고 들어가서 잠시 더위도 식히고 이랬던 사이트인데 낮에는 이렇게 또 물놀이가 있고 여기서 밤에는 또 조명이나 음악을 가지고 이런 쇼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이 사이트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또 조형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동영상 지금 보이시나요? 네네.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안에 사람들이 탑승을 해서 탑승물이 쭉 올라갑니다. 네. 회전도 하는 건가요, 지금? 네, 회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엑스포 건물 자체가 대체로 한 3, 4층 높이의 이제 단층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높은 데에서 이렇게 조망할 수 있게 하늘 정원 같이 이제 꾸며서 그 안에 뭐 한 30명 정도가 이제 동시에 타면 입장을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그 조형물 안에서 관람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었고요. 요 시설은 이제 유료로 요 시설만 별도로 유료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뭐 돈 아깝지 않고 볼만하고 그래도 이 높은 곳에서 한번 이렇게 조망하는 거 전체 이 엑스포 사이트 부지가 이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이어서 일반인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타시고 저희도 이걸 탑승했는데 굉장히 이거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국가 바로 한국관입니다. 지금 한국관이 두바이 엑스포에서 뭐 인기 있는 관 한 3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겉에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좀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역동적인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국관에 대한 어떤 건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큐도 이미 방영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봤는데, 야간의 모습은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그 앞에 보셨던 그 큐브에 다 불이 들어와서 LED 조명이 들어와서 그 큐브가 움직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글씨가 표출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건물의 단면을 보시면 이게 출입구가 없이 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안에 생각보다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공간인데요. 굉장히 건축 구조적으로 굉장히 독특하게 건물을 지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방영됐던 다큐나 이런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이 앞에 보셨던 이 네모난 패널이 이 건축가분이 뭐 2002년에 우리나라 그 카드 섹션 같은 거 하셨잖아요.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 카드 섹션에 영감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다이나믹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를 건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스 같은 게 이제 밤이 되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밤에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자동으로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수많은 이 큐브 패널이 이제 자동으로 다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막 돌아가면서 뭔가 연출 효과가 나기도 하고 불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시선을 확 사로잡는 그런 효과를 좀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적으로도 굉장히 특이하고 좀 색깔이 강렬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기가 좀 높고 그리고 아무래도 K 컬처가 지금 굉장히 유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한국가에 지금 인기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보면 이게 입구의 모습인데요. 정말 이렇게 문이 없습니다. 뻥 뚫려 있고 기다리고 있는 줄 서서 기다릴 때에도 이렇게 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겨울이 시작할 때쯤, 이 중동 사막이 겨울이 시작할 때쯤 가가지고, 낮에는 조금 덥고, 밤에는 그래도 이제 선선하고 약간 그런 날씨였는데, 10월 딱 이 엑스포가 오픈하자마자 가신 분들은 엄청 컴플레인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없고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왜냐면 덥다가 이렇게 어떤 전시관 안에 들어가면 잠깐이라도 더위를 식히고 이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한국가 자체가 아예 에어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하고 오셨던 분들이 실망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한국관뿐만 아니라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몇몇의 나라들이 다 에어컨이 없는 형태의 건축을 좀 추구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요.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있었나요? 아니면 아니요, 저희 한국관은 모빌리티 쪽에 있는데요. 네네. 네. 근데 아무래도 건축 자체는 지금 전체적인 동향이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구에서는 전체적인 안쪽이 그렇게 뻥 뚫려 있는 게 이제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고, 일단 한국관에 입장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휴대폰을 이제 렌탈을 해줍니다. 그래서 입장하는 사람마다 아니면 이렇게 한 2명, 3명 그룹마다 이렇게 휴대폰을 주고 그 지정된 동선에 따라서 쭉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건물 위쪽까지 이렇게 다 이동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국가관들보다는 조금 전체적인 엑스포 사이트를 조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몇 층 올라가서 조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구역에 가면 이렇게 AR을 통해서 AR 포탈이라는 걸 통해서 한국이 그리고 있는 미래 모습들을 AR로 어떤 기계를 통해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각각 렌탈해준 휴대폰을 가지고 AR을 이제 띄어서 보여드리는 그런 형태로 전시가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플랫 비전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사실 그러니까 IT적인 부분들이나 좀 아이디어가 많이 이제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 플랫 비전이 뭐냐면 그 플랩이 뭐냐면 저희가 옛날 공항에서 공항 시간표 돌아가는 그 플랫보드인데요. 그 플랫보드가 이제 이동성을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 다양한 모습, 카드 섹션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이런 메시지를 이 플랫 비전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거기가 굉장히 또 이렇게 사진 포인트가 돼가지고, 많은 관람객분들이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이게, 그 PPT 영상을 보여드리는 그 공간인데요. 빈백이 있어서, 누워서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엑스포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2만 보, 3만 보 막 이렇게 걸으셔야 되잖아요. 다 지치고 힘든데 그때 잠깐 진짜 영상을 보는 한 3분, 4분 동안 이렇게 누워서 요 방만 딱 에어컨이 또 나오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관람객분들이 나 안 일어나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잠깐의 좀 휴식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빠질 수 없는 게 또 K컬처 중에 이런 공연 부분입니다.
네, 보시면 LED가 이게 삽입되어 있는 벽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네네네. 네. 사실 저도 엑스포에 가면은 이런 새로운 연출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맞아요.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항상 해보고 싶었던,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선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LED 영상 안에 연출되고 있는 그 영상의 모습과 무빙 그리고 앞에 있는 퍼포먼스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연출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팀이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람을 다 마치고 나온 분들이 이제 보실 수도 있고, 혹은 저 뒤에 줄 서 계신 분들이 기다리면서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동선과 시간은 그렇게 교차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하면서도 진짜 좋았겠네요. 네네. 대기하면서 이미 이제 공연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좀 절약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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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공연 끝나고 나면 중간중간 이벤트도 필요하시잖아요. 뭐 하는지 딱 아시겠죠? 저희가 11월 초에 갔기 때문에 정말 오징어 게임이 폭발적으로 1위를 딱 찍었을 시점에 저희가 딱 가는데요. 뭐 아니나 다를까 다 이제 달고나 열심히 이제 뽑기 하고 계시고요. 네. 달고나 이제 뽑고 난 다음에는 정말 초집중을 해서 이렇게 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달고나 다 뽑고 난 다음에는 깨트리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한국 경품? 뭐 컵라면, 라면, 뭐 막걸리 이런 것들 이제 경품으로 드리고 해서 정말 한 가족이 너무 귀엽게 그 초집중해서 제가 깨는 거를 너무 보고 있었는데요. 정말 한국 문화에 대해서 다들 너무 관심 많아 하시고 즐기시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진짜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이 장면인데요. 네. 그냥 일반 참가자예요? 네, 그냥 일반 관객들이에요. 어머. 저는 중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가리고 있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냥 이태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특히 저희가 방문했던 날이 한국 문화 콘서트가 있었던 날인데요. 한국관 앞과 그 콘서트장 중간에 이렇게 한국관광공사에서 약간 이런 팝업 부스를 설치를 해서 한국의 케이팝을 그냥 무작위로 틀어줬어요. 근데 정말 무작위로 틀고 있는 음악이 나오면 그냥 이 젊은 친구들이 누구야 나와라 우리 춤추자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예요. 마치 지금. 플래시몹을 보는 듯한. 네네네네. 이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정말 다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서 자기가 아는 노래 나오면 춤추고 제가 이런 모습을 보고 사실 너무 놀랍기도 하고, 뭐 어떤 중동이라고 해서 어떤 문화적인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도 하고, 그리고 K-팝이나 어떤 이런 한국 K 컨텐츠가 정말 지금 인기의 절정에 왔구나라는 걸 정말 그냥 몸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막 오히려 저희가 모르는 노래가 많더라고요. 네. 여기 보이시죠?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서 춤추는 이런 친구들이. 춤을 다 알아? 네, 춤도 그렇고, 뭐, 주변에서 이 젊은 친구들 외에 또 보는 이제 관객분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좀 보시고, 이 엑스포 사이트가 굉장히 넓기도 하고, 아직은 성수기가 되기 직전이었기도 해서 좀 저희가 한산한 편이었거든요. 줄을 많이 안 서고 그랬는데, 저희가 하루 이틀 내내 본 것 중에 이 한국관 앞에와 이 춤추는 곳에 사람이 정말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K-팝, K-컨텐츠가 굉장히 인기가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밤까지도 이런 오징어 게임 복장을 한 스태프과 계속 기념 촬영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밤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광경을 저희가 봐서, 네. 그리고 저희가 마침 갔던 날이 그 KIT라는 그 팝 콘서트를 이제 개최를 했던 날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이렇게 다 보시는 건데 아직 본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사진이에요. 이게 이때는 그러니까 지난 월 화요일에 지금 문 대통령이 지금 국가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더 콘서트를 좀 크게 하고 한국 그 가수 팀도 더 많이 가고 했는데 이때는 가수 팀이 2팀밖에 안 왔었거든요. 그리고 현지의 K-팝 커버 팀이 사전에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막 열기를 띄우고 했는데 지금 커버팀이 공연하는 뭐 한 시간 정도 내외 동안에도 이미 많은 인파가 몰려서 막 즐기고 환호하고 막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밤이 돼서 실제 이제 우리나라 아이돌 팀이 딱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라는 팀이에요. 저 많은 군중이 네, 진짜. 보이시나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확산 안 됐나요? 다행히 두바이가 돈이 네. 많은 나라라서 그런지 국민들이 4차, 5차 이미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코로나 분들은 괜찮고, 네, 정말 엑스포 사이트에서 본 군중 중에 제일 많은 군중을 저 자리에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지금 K 컬처가 힘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제가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1월 달에 갔지만 이번 주 1월 17일에 한국의 날을 하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여기 가셨던 것 같고, 뭐 아직도 인기가 많이 이제 유명한 싸이도 공연하고 또 이렇게 전통 컬처 중심으로 이렇게 한 아이돌도 이제 또 공연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K 컬처의 유행은 좀 한동안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한국관을 저희가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부산 엑스포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찍어온 사진은 아니고, 이번에 이제 문 대통령 방문하시면서 조금 더 이렇게 프로모션하는 사진을 이제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 사실 제가 이제 한국관을 쭉 보고, 한국 그 콘서트나 이런 것들 보면서, 사실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마이스에 이제 몸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부산 엑스포가 정말 우리나라에 유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뭔가 그게 이제 현장에서 좀, 그래도 한국이, 부산이 엑스포 캔디데이트 시티다라는 걸 좀 느껴지는 게 조금은 아직은 약하지 않나. 이번 주에 들어서 비로소 뭐 대통령도 가시고 해서 조금 프로모션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 더 부산시가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개최국 주최국의 관이 아무래도 제일 화려할 수밖에 없으니 가봤는데요. 막 외관부터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게 건물을 지어놨고, 사실 엑스포 가면은 재밌는 게 다 그 국가 간의 건축을 보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 것들 좀 봤었고요. 뭐 아무래도 사막에서 제일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게 이제 물이다 보니까 물 그리고 모래를 중심으로 전시가 이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주최국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복잡하고 너무 많은 거를 보여주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순화된 아이템으로 그 국가의 정체성을 딱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그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모래를 직접 진짜로 가져와서 전시관에 그 모래의 어떤 언덕을 다 구현을 하고 그 언덕 위에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그 국가가 발전된 모습들을 이렇게 천천히 스토리텔링 하듯이 이렇게 연출을 했는데, 오히려 막 화려하고 막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 국가 정체성이 이렇게 딱 드러나다 보니까 저는 더 인상 깊은 전시로 좀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어 있었고요. 이 유리벽 안쪽에도 다 모래가 쌓여서 그 모래에 투영된 사진과 영상, 이런 식으로 좀 연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인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알와스 플라자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동의 그 이국적인 느낌이 팍 오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 공간이 밤에는 이렇게 변하고요. 그래서 조명도 이렇게 투영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이게 소재가 뭐지? 이렇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약간 천처럼 보이는데 이게 조명이 잘 이렇게 받으면서 이거 어떻게 뭐 프로젝션도 나오고 어떻게 했을까 되게 궁금하긴 하는데 그 비밀은 제가 알 수가 없었고. 네.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밤마다 이제 계속 굉장히 다양한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갔던 날은 이렇게 인파가 너무 많아서 공연 안에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장윤정 님이 공연하는 것 같은 가수가 공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로 옆에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아쉬운 거는 그래도 제가 갔을 때는 관람객이 그렇게 많은 시점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인파가 몰리면 이게 공연을 좀 보기가 어렵다라는 그 구조적인 한계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천장 부분이 워낙에 이렇게 조명이나 라이팅이나 아니면 뭐 프로젝션이나 이런 걸 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런 좀 연출적인 효과는 좀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관들 보시면 뭐 영국관 같은 경우는 이 건물 바깥에 이렇게 텍스트들이 보이는데요. 이 텍스트들이 계속 바뀌는 형태인데 이게 뭐냐면 입장에서 참관객들이 어떤 단어나 메시지를 쓰면 그 메시지를 AI가 인식을 해서 그 AI가 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거를 여기다 쓴 거라고 하는데요. 네, 저도 뭐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정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어떤 예술적으로 표현한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의 마티원격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중동 국가의 첫 엑스포인데 또 얼마나 사우디아라비아가 기술이나 본인들의 문화 역량을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갔더니 굉장히 큰 뭐 LED와 뭔가 굉장히 광활한 그런 사막의 모습을 잘 연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사실 저희가 중동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자연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수려한 영상으로 이제 표현을 잘 해서 정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우디 저런 계곡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막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몰랐네. 네. 되게 저도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저희가 충분히 감상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예술적인 이런 공간도 다 이제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뭐 사실 이 보시는 기술은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이 있는 건데 그 물방울들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모양을 내는 건데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요 앞에 있는 그 키오스크에서 어떤 그 멘트나 메시지나 내가 표현하고 싶은 도형을 선택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끔. 네, 그래서 다 관람객들이 다 하나하나씩 이제 체험해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연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관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이 늦어서 안쪽에는 못 보고 바깥에만 봤는데 정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스페이스X의 실제 발사를 했던 그 우주선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주선 아래 피자를 팔고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진짜 내가 내 눈으로 우주선을 보는 것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되게 굉장히 멋있고 진짜 우주에 대한 지금 각국의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게 사실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탈리아관 뭐 이렇게 외부 이제 보시는 건데요. 이탈리아관 그 국내에서도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다비드상을 3D 프린터로 굉장히 몇 배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안에다 설치를 했다. 근데 이제 중동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선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가리고 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들어가면 되게 멋있고 웅장하고 잘 표현이 되어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 국가의 정말 문화적인 부분, 강점인 부분을 이제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관인데요. 스페인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롭게 이렇게 건물을 보시면 그렇긴 한데 저희도 줄이 없어서 이제 들어갔는데요. 안쪽에 또 들어가 보니까 LED 패널을 굉장히 이렇게 LED 패널이 사실 곡선을 구현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LED 패널을 구현을 한 다음에 요 안에서 사실 작은 면적이지만 예술적인 어떤 그런 영상을 만들고 음악도 이제 보여주고 해서 이게 지금 1, 2, 3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관람객들이 쭉 서서 짧은 작품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출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들이 국가관들의 어떤 연출 흐름들이 예전에는 어떤 단편적인 제품 하나씩 이렇게 보여줬다면 이제는 좀 그 국가가 갖고 있는 큰 어떤 비전적인 거를 좀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시 연출 방식 자체가 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엑스포에서 테크놀로지를 좀 어떻게 썼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모바일 앱 부분인데요. 사실 모바일 앱이 지금 비즈니스 앱하고 퍼블릭 앱 두 가지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비즈니스 미팅을 할 건 아니었어가지고 비즈니스 앱은 이제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퍼블릭 앱만 하더라도 이 안에서 다운받고 내가 뭐 티켓을 사고 내 동선을 만들고 혹은 지금 어떤 전시관이 인기가 많고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는 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앱이 개발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앱을 쓰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아지면 또 거기에서 쌓이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디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봤다던가 어디를 이용했다던가 그리고 뭐
패스 같은 것도 이제 여기서 예약을 할 수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를 쭉 많이 쌓이면 나중에 이 엑스포 주최자 측에서도 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맞아요.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로 이렇게 티켓을 사면 마찬가지로 입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모바일로 이렇게 QR코드 이제 찍어서 입장 이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거는- 사물함, 네, 사물함 같은 것도 다 그냥 스마트 물품 보관함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QR코드 넣고 하면은 다 잠금 장치 되게 이렇게 다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게 엑스포의 마스코트인데요. 그 마스코트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얘가 막 돌아다녀요, 여러 대가. 그럼 이제 이 꼬맹이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정말 미래가 정말 한 거는 성큼 다가왔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제가 뭘 알려줘요? 그냥 로봇이? 이 조그만 로봇을 애들하고 그냥 이렇게 인터랙션하는 그런 용도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홀로 서 있는 로봇은 자율주행으로 그냥 막 돌아다녀요. 얘가 키오스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요 앞에 서면 멈춰서 이렇게 뭐 누르면은 정보 나오기도 하고 그 뒤엔 브로셔도 꽂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스포 가면은 사실 하루 종일 있는 거기 때문에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푸드코트도 예전 같았으면 줄을 엄청 서서 밥 사는 게 경쟁인데 이제는 스마트 푸드코트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플로도 이제 주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주문을 하면 내가 시킨 음식이 저 이제 공간 안에 딱 이제 오고 그거를 이렇게 꺼내서 가져가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스마트 푸드코트도 되어 있고요. 잠시만요. 얘가 영생인데 네, 얘가 배달을 갑니다. 어머. 네, 저 아이가 그냥 음식 박스예요. 저 안에 음식이 돼 있고 어디로 이제 가져와 달라고 하면은 자율주행으로 음식이 배달 갑니다. 그래서 와 정말 엑스포는 물론 당연히 저 미래적인 테크도 많이 보여주고 비전 문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만 내가 이제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테크가 정말 많구나라는 것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이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좀 멈추는 것도 보이시죠?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인데, 뭐 당연한 흐름입니다만은 전기차 충전소가 당연히 다 주차장마다 이제 되어 있었고 실제로 다 이렇게 꽂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엑스포 사이트 자체가 워낙에 넓고 덥다 보니까 이 안에서 전기 자전거도 이제 렌탈해서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따릉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쉽게 키오스크에서 바로 렌탈할 수 있게끔 전기 자전거도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분리배출 쓰레기통.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분리배출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축적인 부분. 네. 사실 에어컨 없는 나라들 뭐 대한민국 스페인 이렇게 몇 개 나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라 패널을 활용한 나라들이요. 벨기에,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건축적인 측면에서 애초에 솔라 패널을 이제 다 심어서 친환경에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내세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리사이클링 매트리얼이 뭐냐면 뭐 네덜란드, 이탈리아인데 제가 이탈리아 갔을 때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이탈리아 건축 재료 예를 들면 바닥, 벽 이런 것들이 커피 찌꺼기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지 않나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는데 정말 이제 어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재활용이 되는 그런 소재들, 제품들을 다 가공을 해서 활용을 해서 이제는 엑스포에서 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국가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정말 인류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건축적인 부분이나 전시 연출적인 부분에 다 담겨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엑스포 가면 저희 즐기려고 가는 거라서 뭐 문화, 뭐 퍼레이드 이런 거 이제 보는데 좀 재미있는 이제 퍼레이드 모습들 그리고 네. 사실 이 퍼레이드가 엑스포 공식 퍼레이드였는데요. 저는 조금 아쉬운 건 우리나라 롯데월드 에버랜드가 퍼레이드가 굉장히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수 보여줘야 된다. 이거는 부산 엑스포가 꼭 유치가 돼서 한국의 우수한 퍼레이드를 좀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띄엄띄엄 했나? 네네.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게 좀 오전 시간이었는데요. 이 중동 자체가 낮 시간에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활동들을 잘 안 하세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엑스포도 밤 12시, 새벽 2시까지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와서 많이 즐기시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낮 시간에, 특히 더운 시간에는 좀 이렇게 길에는 사람이 많이 없는 편이세요. 근데 퍼레이드 자체도 너무 좀 이렇게 썰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게요. 연출적으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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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 엑스포 사이트마다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어서 그 국가의 날들이 이제 계속 이제 개최가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흥겹게 그 국가의 음악, 뭐 문화적인 부분도 이제 즐기는 모습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국가관 앞에서 하시는 공연들, 뭐 사실 저희가 중동 국가의 문화적인 이런 공연을 볼 기회는 많이 없었는데, 뭐 전통문화 공연 같은 거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 네, 좀 그 전통 문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놓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중동식의 어떤 문화 예술품 이런 것들 하는 것들도 중간중간 좀 배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시 자체가 관람객들이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다 체험해야 되는 이제 시설적인 거다 보니까 특히 그리고 이 더운 나라다 보니까 참관객들이 다 이렇게 물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폭포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거기 막 들어가서 막 일부러 떨어지면 보이는군요.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즐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혹은 그 국가관 안에서 이거는 뭐냐면 축구 그 골 차는 그런 네, 게임들, 네, 이런 어떤 체험형 엔터테인먼트들이 다 이게 엑스포 공식 시설들도 있지만 국가관 안쪽에서도 다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 이것 같은 경우도 이건 영상이 아니에요. 이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휘를 하는 이런 게임인데요. 이게 이탈리아관에 있는 건데 이탈리아의 어떤 이런 오케스트라나 어떤 오페라나 이런 유명한 그런 문화 자산을 활용해서 참관객이 직접 뭔가 이렇게 지휘를 하는 이런 모습들로 지휘 속도에 따라서 이게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체험할 수 있게끔 네, 다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엑스포 여권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도장 깨기 글로벌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니는 데마다 도장을 찍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여권은 유료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다 구매해서 도장 다 찍고 또 도장 뭐 몇 개 이상 찍으면은 또 경품 이벤트도 하고 이런 것들 이제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좀 재밌게 엑스포를 즐기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역 참가 편의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뭐 엑스포 사이트는 다 그렇지만 주차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좀 이런 셔틀버스들이 그 색깔마다 주차장 그 구역인데요. 거기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셔틀버스가 이제 운영되고 있었고 입장하는 이제 티켓 부스인데 보시면 사람이 거의 없죠. 아무래도 다 미리 모바일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티켓 부스에서 줄 서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다 줄 서서 그 티켓 사는 데만도 막 1시간씩 걸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줄 서기가 정말 예전보다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장하는 부분도 이제 시큐리티 체크 같은 것들 다 이제 하고 있었고 뭐 방역 여기서도 이제 방역 체크 이런 것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 엑스포장 들어가는 입구 문인데 좀 아무래도 그 중동의 큰 어떤 규모가 주는 그런 압도감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형태의 조형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냥 쇠인가 보죠? 네네. 쇠와 플라스틱의 중간 어떤 좀 단단한 그런 건데, 이게 열고 닫히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열고 닫히는? 네네. 엑스포가 끝나면 이제 닫히고, 또 오픈하면 열리고, 이렇게 돼서, 요 엑스포 입구가 3개 존별로 이제 있어서, 똑같은 그 문이 3군데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저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네, 이렇게 타고서 엑스포에 차. 네, 요거 꼬마열차 같은 그런 것도 운영하면서 좀 아무래도 걸어다니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거 이제 중간중간 타고 내릴 수 있게 운영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엑스포 하면은 학생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다 같이 모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네, 엑스포 익스플로러 모습이고,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 보행로인데요. 아무래도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을 좀 피하기 위해서 천장에는 다 차양막이 다 되어 있었던 모습이에요. 차양막 없었으면 아마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비지터 센터인데, 이제 비지터 센터가 그 안에 이제 뭐 음식도 살 수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인포메이션도 있고 한데, 사실 제가 여기에 사진에는 이제 못 담아오긴 했는데, 특이한 게 화장실 안에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네. 그게 이제 중동 국가의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은데, 샤워 시설이 좀 그냥 깔끔하게 돼 있어서, 딱히 이제 유료로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화장실 칸처럼 그냥 샤워장이 따로 돼 있어서 그냥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뭐 제가 저희도 뭐 야간 비행기였는데 그래서 씻고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중동 국가 특징에 맞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식사하시는 곳들도 다 이제 푸드코트나 이런 것들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네. 인포메이션 센터라든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휴대폰 충전기 렌탈하는 곳이에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손소독제도 중간중간에 다 배정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 이제 방역 관련돼서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접종 증명서 소지 문서가 있으면은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이제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바이 같은 경우는 PCR 검사 자체는 유료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엑스포 사이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티켓을 갖고 있으면 그 엑스포 사이트에 지정된 공간에서 PCR 1회를 무료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의 PCR 지원하는 그런 정책적인 줄이 되게 긴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여기를 찾아가려고 하다가 결국에 못 찾았어요. 사실 너무 멀어가지고 저희 일행들은 다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어가지고 뭐 갈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가보자라고 찾다가 너무 멀어서 못 가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이런 게 이제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신 미접종 하신 분들에게는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 뭐 멀티데이 티켓 이제 파는데요. 3일 이상 가는 경우에 멀티데이 티켓이 더 저렴하다고는 하는데, 이 경우에도 PCR 검사 이제 3회 이상 무료 제공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PCR 검사 유료화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어떤 빅 이벤트 개최하는 데 있어서는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비용 감수가 이제 주최 측에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바이 엑스포 전망 및 시사점은 사실 뭐 제가 개인적인 이제 실견을 지난번에 살짝 발표를 드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두바이 통계청에서 이거 발표하고 있는 수치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뭐 궁금해서 보고 싶다 해서 봤더니 두바이가 워낙에 이제 호텔 점유율이 높고 객실 수가 높고 그런 이제 도시이기는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히 조금 타격은 받았었고요. 그래서 호텔 객실 수 그 점유율에 대해서는 코로나 기점으로 이제 떨어졌다가 2021년부터는 이제 약간 상승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고, 다만 좀 특이한 점은 아파트형 호텔, 그러니까 장기 투숙하시는 분의 어떤 객실 점유율은 타격을 받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고 금방 회복을 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두바이의 어떤 원래 갖고 있는 기초 체력, 그러니까 원래 경제 활동을 두바이에서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뭐 혹시나 이런 엑스포로 인해서 공사해야 되는 분들이나 엑스포에 근무하셔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이 여기에 이제 단기가 체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지역별 두바이 방문 점유율이 저는 이게 생각보다 좀 재밌더라고요. 지금 위에 보시는 표가 지금 두바이 통계청에서 공개한 표고, 아래는 지금 백신 접종한 현황을 제가 이제 비교해서 놓은 건데요. 지금 그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걸프국가 연합 국가의 두바이 방문율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 걸프 연합에서는 많이 떨어졌네요. 훅 떨어진, 복귀를 못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특이한 게 러시아가 그 자리를 다 메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성이 너무 이건 너무나 특이하다.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뭐 이런 좀 궁금함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기사를 찾아보니까 또 러시아 자국에서는 두바이에 많이 가고 있는 걸 이제 러시아 내에서도 이제 포착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뭔가 러시아 관광객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확대돼야 된다, 두바이 쪽에. 이런 걸 막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흐름이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좀 그런 모습이 있고, 좀 이게 이제 백신 접종률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좀 그동안에 여행을 많이 못했던 그런 좀 압축된 감정이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나가는 국민마다 이제 국가마다 그런 정서가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변화의 추세들을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뭐 시사점은 사실 앞서서 잠깐 저희가 엑스포의 역사에 봤을 때 네네네. 엑스포에서 출연했던 새로운 어떤 발명품 이런 것들 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엑스포는 어떤 이런 신기술의 장이 아니라 국가와 어떤 그 지역의 비전과 문화를 소개해주는 장으로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게 이제 더 몸으로 이제 체감됐던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술 비즈니스의 장은 얼마 전에 이제 개최됐던 CES가 이제 많이 다 흡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경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 CES로 많이 넘어간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바이가 엑스포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거대한 인프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한 지역에 대한 개발 그리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즐길 만한 시설거리들을 다 투자를 통해서 다 개발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아예 이 도시를 다 재개발하자 이런 취지로 많이 인프라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좀 악성 그 지자체 부채로 남은 대전 그다음에 시설 해체를 한 뭐 여수나 평창의 사례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산 엑스포를 좀 두고 봤을 때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앞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두바이 자체가 이 엑스포를 위해서 혹은 또 방역 정책상으로 전 국민의 백신을 정말 뭐 2차 접종 이런 게 완성이 아니라 그냥 시간 되면 계속 맞으세요라는 그런 정책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11월 달에 4차 접종이 거의 전 국민 80% 이상 다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서 그 방역이나 이런 백신 접종률의 수치를 굉장히 높이면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이벤트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그 국가 간의 역량 차이가 굉장히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뭐 오미크론도 있지만 또 그 국가별 입출국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실제로 진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예를 들면 CES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많은 관람객들이 가시려는 걸 계획했다가 다 많이 취소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좀 그 국가의 입출국 정책이 앞으로는 이런 글로벌 이벤트의 참여율에 대해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네, 지나서 아닙니다. 아유. 네, 좀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많이 준비를 했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아이고, 너무, 예. 네, 너무 진짜 갔다 온 것 같이 다 듣게 돼갖고, 너무, 한 2박 3일? 뭐 이 정도 가셨나요? 3박 네, 4일? 그 왔다 갔다 그 야간 비행기 때문에 아, 2박 4일, 2박 5일 거의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러셨구나. 밤을 그냥 새면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지금 이미 시사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진 보여주신 거 보면서 정말 기술이 실제 우리가 상상했던 기술들이 다 쓰여 있는 모습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어 갖고 되게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있어 갖고 그 건물들이 다시 남아있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목표가 2,200만인가? 아까 2,500만을 목표로 했다고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더니 부산 엑스포의 지금 목표 입장객 숫자가 4,800만인가? 네. 이 정도 잡혀 있다고 해서 아니 4,800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과연 이렇게 그냥 4,800만을 잡은 이유가 있겠죠. 뭔가 그런 경제적 파워 효과라든지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저런 부분들이 물론 뭐 두바이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어떤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황 교수님 질문하실 거나. 예. 예. 그 몇 가지 질문,
아까 전에 이제 가장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관이 세 개라 그랬잖아요. 네네. 어디에서요? 인기 있는 관이? 아무래도 그 주최국 관하고요. 주재관 중에 어떤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네네. 보통은 그 일본관이랄지 이런 맞아요. 일본이 이 엑스포를 잘 그거 하거든요. 이건 일본은 어땠었어요? 사실 제가 일본관이 너무 이제 늦게 가가지고 사실 입장을 못 했는데요. 일본관이 생각보다 굉장히 구석에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잘 눈에 안 걸리는 그런 위치에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가기 좀 많은 관람객이 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일본관이 이제 다음 개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뭔가 이렇게 좀 많이 뭔가 프로모션이나 이렇게 정보를 접하지는 않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 뭐, 혹시, 그, 이전에 뭐, 우리 상해 같으면 침 같은 걸로 이렇게 영국관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딱 이렇게 눈에 띄는 국가관은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국가관은 어디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요? 사실 저는 이번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국가인데, 오히려 미지의 국가였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서 이제 정말 열심히 이제 중동의 어떤 저력을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의지가 느껴질 정도로 전시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 활용도 그렇고, 동선의 흐름이나 그 안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좀 인상이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북한은 안 나왔어요? 북한은 참석 안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요? 네네. 네. 그 밀라노 때는 북한관이 인삼 갖고 나왔었는데. 네. 저희는 막 그 관에 가갖고 북한 사람이랑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네. 이번에는 네, 안 나왔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본부장께서 이제 상해 그다음에 밀라노 이렇게 세 개 갔다 했으니까 어떤 그 전체적으로 느낌이 좀 어때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럴까? 예. 엑스포의 변화의 모습이. 사실 벌써 한 3번만 가도 15년이 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사실은 밀라노는 규모도 좀 작았고 테마도 이제 음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해 엑스포하고가 더 이제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상해 엑스포 때는 오히려 전시 테마나,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그 국가별로 마음먹은 거나 아니면 실제로 연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명확한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린 테크놀로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고 그것들을 최대한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보여주게 하기 위한 그런 연출도 많았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번 한국관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서 보여지는 컨텐츠들의 개수는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임팩트, 그 안에서 컨텐츠의 임팩트는 좀 작았는데 좀 큰 건축이나 어떤 그런 조명, 야간의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 국가적인 이미지가 그냥 건축물에서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이 엑스포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게 어떤 기술 경쟁력 이런 것들도 조금은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와 비전을 좀 함축해서 보여주는 게 좀 큰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관람하시는 분들도 이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본다기보다는 큰 이미지로서 많이 받아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아유, 참 고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럼 이제 두바이의 두바이 뭐 전 국민이 다 막 4차 이상씩 백신을 맞았다라는 걸 알고 가셨으니까 가셔서는 그런 불안이라든지 이런 코로나에 대한 그런 거는 전혀 없이 다니셨을까요? 네, 왜냐면 오히려 저희가 2차밖에 안 맞았고, 그분들은 4차까지 맞으셨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두바이에서는 사실 다 마스크는 모두가 다 쓰고 계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고, 다만 이제 두바이 같은 경우는 아주 상징적인 관광 명소가 있잖아요. 두바이 몰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사실 두바이 몰은 아직도 사람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그런 방역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덜 하고 다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진짜 조금만 저희가 신경 쓰면 사실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행사를 못할 거는 아닌데 이게 막
너무 막 계속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니까 네, 네, 맞습니다. 위축이 되는 것 같아서 어제 저희 뭐 정책 포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이 조만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해외 이제 연사들을 한 몇 번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PCR 검사를 받으러 가는 병원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뭐 선별검사소의 운영 시간을 뭐 찾아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보가 외국인 입장에서 정보 접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두바이에서는 저희는 병원도 굉장히 쉽게 찾아갔고 병원 운영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보를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뭐 PCR 검사 받으러 막 밤 12시에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좀 정보 접근이 쉽게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한참 K컬처가 막 핫한 상황인데 병원도 못 들어오니까 살릴 네. 수가 없는 부분들이 아닌 네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방역 정책들이 사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그것들에 대해서 영어 번역 문서나 정보들이 그때그때 맞춰서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앞으로 한국 방문하시는 그런 외국인 방문객의 수치도 좀 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 네. 그 밤늦게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동 수단은 어떻게 되나요? 밤늦게. 저희는 사실 차를 렌트를 해서 다녀서, 네, 괜찮기는 했는데, 네. 지하철이 되게 늦게까지 다닌다고 전 들었습니다. 네, 되게 늦게까지. 늦게까지 다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쪽 아까 두바이 몰이나 여기서 그쪽에다 숙소를 잡고 가기에는 한 30-40분 지하철을 타야 네네.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게 두바이 몰 있고 그게 좀 떨어져 있나? 많이 떨어져 있나요? 네, 네, 다른 많이 지역을 아예 떨어졌습니다. 재개발을 해갖고 새로. 두바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있죠. 네, 근데 그 제일 끝쪽에 이제 엑스포 사이트가 생겨가지고 가려면은 생각보다 시간은 조금 걸리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오케이. 그래야 되겠죠, 그죠? 낮에는 저는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 들었더니 낮에는 사실 진짜 너무 더워서 못 본다. 못 보기 때문에 한 5시쯤 도착하게 가라. 5시 정도 도착하게 가서 밤 늦게까지 말씀하신 대로 한 2시 그때까지 새벽까지 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보고 그리고 밤에 가야지 더 화려하고 공연도 많고 볼거리가 많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네. 끝으로 한 가지. 네. 우리 지난번 밀라노 엑스포 때는 우리 그때 1층에 그 CJ가 비비고 네네. 요번에 한국 대표하는 음식 같은 건 뭐였나요? 저희도 뭐 맨날 먹는 거지만 떡볶이를 한번 사 먹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 사람이 먹는 떡볶이 맛보다는 그 외국 사람 입맛에 맞춰져 있는 조리법이기 때문에 막 너무 맛있다 이런 생각 아니었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한국 음식 뭐 김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즐기는 모습들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념품 샵도 이제 같이 입점을 해 있는데 기념품의 경우는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들을 이렇게 다 컬렉션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기념품이라기보다는 생각보다 생활 소품 이런 것도 팔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적인 판매는 많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들 홍보하는 그런 장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긴 고맙습니다. 시간 자세한 설명하고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럼 80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